자, 그래서 오늘 든든한 아주 캐피탈에서 진행하는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에서는요.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 자, 마지막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예방 방법. 자, 예방이 우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신고했다, 뭐 돈 돌려받는다 하는 과정 받을 수도 있지만은 100% 받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한도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놨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자, 캐피탈. 예. 자, 들으면 어때요? 제가 온 곳이 아주 캐피탈이잖아요. 그죠? 자, 아주 캐피탈에서 이렇게 조금 후원해가지고 지금 금융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냥 캐피탈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리대금. 우리 선생님은요? 차 살 때 캐피탈 끼고서 우리가 할부 리스로 하죠. 예, 차 살 때 돈 빌려주는 고마운 곳이에요. 차 사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뒤에 맞아요. 고리대금. 왠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캐피탈 하면 이런 것들 아마 봤던 것들이 뭐 자동차 살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뭔가 고리대금인 것 같고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 같고 잘못 거기에 걸려들었다가는 되게 위험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오해를 조금 깨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회사냐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문자로 날라오는 것들 중에 보면은 땡땡 캐피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난히도 전화로 대출 받으라고 하는 곳들은 일반 그런 은행보다는 뭐뭐 캐피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어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식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요. 예. 자, 캐피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이라고 되어 있는 은행들, 그 시중은행들, 자, 우리가 저축 예금과 우리가 그 대출을 받고 있는 1금융권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자동차 리스할 때 캐피탈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제2금융권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신이라게 신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정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한테 대출의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잘만 활용한다면은 나쁜 곳은 아니다. 자, 고리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만큼 빌리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한 곳이 아니라, 예, 그냥 그 은행과 다른 또 하나의 은행 이후에 또 다른 금융권의 한 그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5천만 원 하면 우리 어떤 게 떠오를까요? 금융과 관련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 없어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5천만 원까지 우리 예금 보호가 된다고 하죠. 예. 자, 예금 보호가 됩니다. 은행 안에서도요, 펀드 권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금 창구에서 펀드를 팔았었다라는 거예요. 저축처럼 그냥 월 20만 원씩 꾸준하게 하다 보면 더 큰 이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만 강조를 했지, 예, 리스크, 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긴 했는데 제가 잘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을 해서 일반적으로 쌓이는 저축 예금과 달리 펀드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 우리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저축하는 개념과 투자하는 개념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다 보면은 금융사기에 휘둘러지기가 쉬운데, 자, 나는 100만 원 투자했는데 월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를 본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혹해가지고, 예, 퇴직금 전체를 다 몰아넣거나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아, 여기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하면은 이만큼이 남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 뭐냐?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헷갈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광산 개발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지금 중소기업, 좀 있으면 코스닥이 상장이 된다는 등, 투자를 하면 나중에 주식을 어떻게 돌려준다는 등, 자, 1억을 투자하는데 뭐 2천만 원을 준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욕심을 내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저축은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면요, 투자는요, 예, 내가 투자했을 때 플러스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요, 혹시라도 최근에도 우리 금융회사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용했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외국 나갔다 온 동안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사라지진 않지만은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율을 조금 높게 주는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토마토 저축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상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 개 그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문 닫아서 부실 대출로 막 여러 군데 대출을 막 해주다 보니까 예금 받아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거를 돈을 받아서 그 돈 갖고 잘 불려서 이자를 주려고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곳에다가 대출을 막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예금자들이 찾으려고 할 때 보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라도 1인당 한 그 기관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나에게 1억이 생겼다. 그러면 예, 예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5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넣었다. 그럼 거기에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뭐 3천만 원치, 3,500씩 나눠서 넣으면 이자까지도 고스란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보다는 세 군데에 나누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금융사기 왜 당할까요? 알만한 사람이 당한다. 똑똑한 사람도 당한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예, 대학생도 당해요. 예, 직장 다니는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당한다고 해요. 저도 당할 뻔했고요. 자, 왜 당할까요? 완벽하게 속이니까. 점점 발전했어요. 완벽하게 속이니까. 예, 자, 사기 범죄 세계 1위래요, 한국이. 너무 웃기죠? 네. 자,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꾼 더 서로 막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막 이러는데, 자, 우리 고향 또는 학교가 같다. 아니면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죠. 한국민의 정서가, 약간의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조금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 동양 사람이라든지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사정이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이 흔들린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금융투자 사기 사양별로 볼게요. 자, 금융투자 사기라는 건요,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평판이 좋은 회사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해서 제한된 투자 기회, 우리 홈쇼핑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자, 20분 남았습니다. 지금 상품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차에 타신 분들, 그분들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500만 원 입금하셔야지, 예약금 500만 원 입금하셔야지, 그래야지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우리 이런 것들에 마음이 콩닥콩닥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홈쇼핑에서 마감됐습니다. 마감 5분 전입니다. 상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매질이 임박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 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데요. 자, 제한된 투자 기회를 강조하면서 빨리 결정하게끔 강조한다라는 거, 생각할 틈을 안 준다라는 거,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투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저축은 원금이 보장이 되지만 투자는 우리가 뭐 기업체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광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기 때문에 되게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은행 또는 저축은행을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이래요. 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준대요. 자, 이런 데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예,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500만 원 이자를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 이렇게 해요. 너나 하세요. 예, 너나 하세요. 그렇게 괜찮으면 너나 하세요. 예, 자, 또는요, 예, 뭐뭐 신문에 뭐뭐 은행이 보증한다는 뭐 오피스텔 분양 사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직도 뭐 신림동이라든지 동대문 쪽 가면 짓다가 만 그런 왜 중간에 부도난 그런 건물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왠지 신문에 실린 뭐 땡땡 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빙성을 좀 가져요, 신뢰를. 예. 그래서 무턱대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은행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많은 게 전화 사기죠. 대부분 한두 번 이상씩은 전화든 문자든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 자, 전화 사기 상당히 많죠. 보이스피싱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자, 목소리로 낚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낚시라고 합니다. 자, 수사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되게 많고요. 검찰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왠지 우리가 듣기만 해도 거북스럽고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예. 자, 최근에 여대생들이 되게 많이 당했던 케이스가 검찰청이다. 너의 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좀 수사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대생들이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이런 식으로 매달리니까 정신을 이미 놓은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예,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또 납치 협박이라든지 대출금, 뭐 빙자한 등록금 이런 거 너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공공기관 사칭해가지고요,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경우,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이체하라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예, 그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서, 예, 그 목소리요, 실제 그 범죄를 했던 그 녹음된 목소리들을 다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말투나 그런 형태들을 조금 많이 들어서 혹시라도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근 거잖아요. 2015년 7월 10날 등록일 보면요, 예, 최근에 들어왔던 것들 실제 목소리들 녹음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사기를 당했다 112, 자, 의심된다 1332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 자, 거래은행 영업점에 찾아가서요, 내 거 누출된 것 같다라고 해서, 예, 거기에서 이 시스템 시청을 좀 요청하시면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법 스팸 대응센터 요거까지는 굳이 외우기 힘들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불법 스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받지를 않거나 클릭하지 않거나 아예 차단을 해놓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보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포 통장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제공이 됐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는요, 예, 나도 범죄자로서 수사를 받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내가 만약에 그 대포 통장인지 모르고서는, 아니면 또 알고서라도 운반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 한 10% 정도 아까 우리 냉장고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이 총책인데 한 15%, 10%를 수수료를 받는데요. 5천만 원 빼가면 한 50만 원? 예, 그 카메라에 노출됐던 그 사람은 그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지를 하고서는 수사에 우리가 적극적인 그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예, 신고 포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뭐냐? 국민연금 은퇴 이후에요,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직전, 은퇴하고의 그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인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개인 연금 저축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5세까지요. 예, 55세까지 꾸준하게 뭐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적립을 하시는데, 60세 국민연금을 타는, 예, 그 사이에 주택연금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이에는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저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공백기를 메꾸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사이트 보면요, 은행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연금 저축 관련된 것, 비과세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에는 뭐 즉시연금이나 월 지급시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해서 매월 받는 것들도 있는데요.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주식도 해보고 투자를 통해서 지표 투자도 해보고 펀드도 해봤지만은, 예, 뭔가 이렇게 조금씩은 재미를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전 좀 안정형으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열심히 차라리 일을 하고 그냥 꼬박꼬박 적립 저축을 하는 쪽으로, 투자보다는 저축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좀 잡은 케이스인데요. 예, 우리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거와 같이 공백기를 메꾸는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까 그 공백기도 메꾸고 그런 게 좋다라는 거죠. 아우, 지겨워, 일 생각만 해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일은요, 예, 창업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예, 우리 지금 이렇게 또 교육 받으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작년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 안내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예, 워크넷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고용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요, 작년 일자리 희망넷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 일자리를 좀 안내해주는, 퇴직 예정 근로자라든지, 예,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예,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자, 또는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 자, 젊었을 때는 못했지만, 직장생활 돈 버느냐고 처자식 부양하냐고 못했지만은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는, 나는 베이커리 빵집을 해보고 싶었어. 예,
나이 먹어도 아직 건강해. 그럴 경우에 이런 창업넷에 들어가서 이런 사이트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국가기관 전략사업 직종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증 정보도 있고요. 자, 행정자치부에서도 또 자원봉사. 나는 경제적인 건 괜찮아. 그런데 삶의 보람을 찾고 싶어. 예, 일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난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고맙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에 들어서는요, 수입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했는데 지출을 그대로 하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요. 30평대 아파트에 그냥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우리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데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계세요.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 집의 규모를 좀 줄여가는 것, 이런 것도 다운사이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요. 자동차도 내가 2500cc, 3000cc를 몰았다라고 하면은 유지비 같은 걸 생각한다라면은 자동차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원칙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한다라든지 해서 생활의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위험 관리,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금융사기 예와 함께 그리고 예방 방법 말씀을 드렸고,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노후, 은퇴 먼 것 같지만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뭐 부부라든지, 그죠? 또 마지막에 나온 웰다잉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